고강수에게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한수철 사고를 알고 계셨던 겁니까? 라고 묻는 순간 25년 동안 강수그룹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마지막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결은 한수철 사고의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하루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치와 석권식, 조성준이 사고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는데요. 더 괴로운 건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은혜까지 자신에게 사실을 숨겼다는 생각이 들자 고결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조은혜는 고결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은혜 역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고결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혹시 고결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조은혜는 고결이 자신을 차갑게 밀어낼 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고결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고결이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조은혜에게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조은혜 씨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요.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조은혜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결이 자신을 이름까지 또렷하게 부르며 거리를 두는 순간 두 사람 사이가 정말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은혜는 고결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고결이 진실을 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텨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민호가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고민호는 최근 서승리가 한수철 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석권식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돌아보니 서승리는 단순히 아버지의 과거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호가 서승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승리,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서승리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신 집안이나 신경 써. 우리 아버지 일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고민호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고민호는 서승리가 자신을 밀어낼수록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서승리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알게 되면 고대치와 강수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한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고대치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고결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고결은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이라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결에게 고대치는 가족이 아니라 한수철의 죽음과 연결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자신이 고결을 키워온 세월을 떠올리며 억울함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나 고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하지 마세요. 그 세월 때문에 더 끔찍하니까. 아버지 일을 알고도 나를 보고 웃고 밥 먹고 가족인 척했던 거잖아요.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치는 그동안 자신이 고결을 키운 것으로 죄를 갚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결에게 그 시간은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고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대치가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전 서류와 한수철이 남긴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결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사고 직전 한수철이 강수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았다는 흔적이 있었고 그 보고가 고강수에게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보였던 겁니다. 고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고결은 한수철 사고를 고대치 개인의 잘못, 그리고 석권식과 조성준이 얽힌 과거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철이 사고 직전 강수그룹의 돈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수철의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편한 진실을 들고 움직이다 벌어진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곧바로 고강수를 찾아갑니다. 고강수는 고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결은 아무 말 없이 한수철의 옛 기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강수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셨어요? 고강수는 기록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반응 하나로 고결은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 사고도 다 아시고 계셨던 겁니까? 고강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고결에게는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고결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번졌습니다. 고대치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고강수만큼은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강수는 결국 입을 엽니다. 한수철이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고 한수철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고강수 역시 한수철에게서 일부 보고를 받았지만 당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일이 외부로 퍼지면 강수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 조사를 미뤘다고 말합니다. 고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강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도 회사가 먼저였다는 거네요. 고강수는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강수도 오랫동안 그 질문에서 도망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수철의 말을 들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고강수를 25년 동안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고결은 고강수의 죄책감을 위로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똑같아요. 고대치도 석권식도 조성준도 할아버지도 조금씩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아버지는 혼자였던 거잖아요. 그 말에 고강수의 표정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 순간 은수정이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은수정은 처음 듣는 내용처럼 놀랐지만 사실 은수정 역시 최근 오래된 회사 자료를 살펴보며 한수철 사고와 강수그룹 자금 문제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요. 고강수가 직접 한수철의 보고를 인정하는 순간 은수정은 자신이 찾던 퍼즐한 조각이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은수정은 조용히 자리를 피한 뒤 오래된 장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부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고 직전 사라진 돈의 최종 승인자가 고대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결제가 찍혀 있었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 사건과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곧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은수정은 장부를 덮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서류 원본 아직 남아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한테 먼저 주세요. 은수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시각 조은혜는 조성준과 마주합니다. 조은혜는 아버지 조성준이 요즘 한수철 사고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 말한 거 맞아? 조성준은 당황하며 이미 아는 내용이 전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조은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결 씨 인생이 걸린 일이야.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조성준은 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자신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한수철이 사고 직전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조성준은 당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한수철이 이걸 회장님께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합니다. 조은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수철이 고강수에게 직접 보여주려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조은혜가 울먹이며 묻자 조성준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땐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사고가 나고 나서는 괜히 말했다가 우리 가족까지 엮일까 무서웠어. 조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고결은 25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야 했습니다. 조은혜는 처음으로 조성준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조은혜는 고민 끝에 고결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결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조은혜는 결국 고결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지만 이미 고결은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고결이 향한 곳은 한수철의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고결은 사고가 벌어진 곳에 혼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린 적부터 한수철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고대치가 자신에게 보여준 애정, 고강수가 자신을 감싸줬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진짜였는지조차 자신할 수 없게 되자 고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수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진실만 알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느낌만 커졌습니다. 그때 고결의 뒤에서 석권식이 나타납니다. 석권식은 고결을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결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결은 싸늘하게 석권식을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거짓말을 하시려고요? 석권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한수철 씨 사고 고대치 혼자 만든 일 아니야. 고결의 눈빛이 변합니다. 석권식은 사고 당일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대치의 부탁을 받고 뒤늦게 도착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수철이 크게 다친 뒤였고 고대치는 계속 이건 사고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결은 석권식의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고대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당신 죄가 없어집니까? 석권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난 그날 신고부터 했어야 했어.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그건 평생 벌 받아도 할 말 없다.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고대치가 그날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어. 고결은 숨을 죽입니다. 누구한테요? 하지만 석권식은 그 이름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고대치가 전화를 끊으며 했던 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장부는 내가 찾겠다고 했어. 고결의 머릿속에 조성준의 증언과 한수철의 자금 조사 기록이 한꺼번에 이어집니다. 결국 사고의 중심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한수철이 발견한 강수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고대치가 사고 직후 찾으려 했던 장부, 그리고 은수정이 지금 확보하려는 오래된 서류. 세 가지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결이 석권식에게 더 묻기도 전에 석권식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고결, 내가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 고결은 석권식을 바라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석권식은 망설였습니다. 그날 고대치가 무서워한 건 경찰도 고강수 회장도 아니었어. 장부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 석권식의 말은 고결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큰 가해자라고 믿어온 고대치조차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시각 고민호는 고대치의 방에서 우연히 오래된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열쇠에 낡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민호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예전에 서승리가 몰래 확인하던 보관한 번호와 같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고민호는 더 이상 서승리에게 묻지 않고 직접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서승리는 고민호를 급하게 막아섭니다. 거기 가면 안 돼. 고민호는 서승리의 표정을 보고 확신합니다. 역시 알고 있었네. 서승리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고민호가 돌아서자 결국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보면 당신은 고대치를 다시 아버지라고 못 부를 수도 있어. 고민호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고민호에게 고대치는 문제가 많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승리의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고대치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고민호는 서승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서승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 때문에 고민호의 표정은 더 차갑게 굳습니다. 결국 고민호 역시 고결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승리가 침묵한 이유는 단순히 석권식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승리는 그 보관함 안에 한수철 사고의 진실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석권식이 평생 숨기려 했던 또 다른 증거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공개되면 고대치뿐 아니라 고강수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정은 마침내 장부 원본 일부를 손에 넣습니다. 은수정은 서류를 넘기다가 사고 전날 작성된 메모 한 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한수철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면 정말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은수정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강수를 떠올립니다. 한수철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수철은 사고 전에 이미 강수그룹 내부에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했고, 그 대상은 고강수가 쉽게 버릴 수 없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은수정은 서류를 들고 고강수를 찾아갑니다. 고강수는 메모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 반응을 은수정이 놓치지 않습니다. 회장님, 이 문장 기억하시죠? 고강수는 끝내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한수철은 사고 전 고강수에게 직접 찾아와 회사 자금이 새고 있으며 내부 인물이 관련돼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면 정말 그 사람을 내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고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수정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사람이 고대치였습니까? 고강수는 고개를 들지만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 있던 고결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고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강수와 은수정 모두 굳어버립니다. 고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이번에도 저만 빼고 다 알고 계셨네요. 고강수는 다급하게 고결에게 설명하려 하지만 고결은 듣지 않습니다. 고결에게 중요한 건 고대치가 진짜 범인이냐 아니냐보다도 고강수가 과거 한수철의 경고를 듣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결은 고강수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도 막지 않으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고강수는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고결은 허탈하게 웃습니다. 다들 그 말만 하네요. 몰랐다, 무서웠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아버지만 죽었잖아요. 고결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고발하려고 했는지, 누가 장부를 숨겼는지, 사고 난 뒤 누가 입을 맞췄는지. 전부요. 고강수는 고결을 막으려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고결 역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지 말지는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고결이 돌아서는 순간 은수정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보관함이 비어 있습니다. 은수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누군가 고민호보다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각 고대치는 낯선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장부 일부와 함께 한수철이 사고 직전 남긴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테이프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고대치가 지금까지 두려워한 것은 장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녹음 안에는 한수철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끝나. 하지만 고대치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는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승리였습니다. 서승리는 오래전 석권식이 숨겨둔 물건 속에서 우연히 복사본을 발견했지만 내용을 전부 듣지는 못했습니다. 서승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한수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겁이 나서 재생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석권식이 그 이름과 연결돼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승리는 고민호를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다 들려줄게. 대신 듣고 나서 후회해도 나 원망하지 마. 고민호는 말없이 서승리를 바라봅니다. 서승리가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야기는 멈춥니다. 과연 한수철이 사고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고대치였을까요?
아니면 고강수가 25년 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서승리가 가진 녹음 속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고결과 고민호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뒤집히게 될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수철이 남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면 정말 그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과연 고강수가 끝내버리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이 고대치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비극은 고강수의 가족을 지키려는 선택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혀 다른 인물이라면 한수철 사고의 진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고결이 25년 동안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을 모두 걷어내고 한수철의 죽음에 얽힌 마지막 진실까지 밝혀내길 바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조은혜가 이번에는 가족보다 고결과 진실을 선택해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수철이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속 이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